안녕하세요. 예, FT 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자동차 산업 맡고 있는 관세사 이민선입니다. 왜 제가 자동차 산업 맡게 됐냐면 제가 출신이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관세사 되기 전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무역할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무역부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 자동차 출신이니까 네가 맡아라 해서 이쪽으로 담당을 하게 됐고요. 긴 시간 동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어두운 쪽에서 좀 졸리신데 피곤하실 거라 생각하고 지금 화면 뜰 때까지 좀 기지개 피면서 좀, 잠을 깨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관세 행정관님도 그렇고, 서울세관에서 나오신, 그 다음에 삼성 KPMG 허성학 관세사님도 그렇고, 좋은 설명해 주셔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향 쪽으로 해서, 센터 소개랑 함께 같이, 짧고 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앞에 맨 처음에 서두에 저희 단장님께서 센터 소개해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요즘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집중적으로 제가 저희 쪽에서 현장 컨설팅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사례 한 3가지 정도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많은 업체에서 오셨는데요. 좀 구미를 당겨서 많이 현장 컨설팅 지원을 하시고 같이 저희랑 같이 위민하는 전략을 가는 쪽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역협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에서 유관기관들 많으시잖아요. FTA 하다 보면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유관기관에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도 파견 나오시고 또 저 같은 관세사, 회계사 변호사분들 그리고 원산지관리 시스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활용지원센터고요. 각 지역 센터에 있는 센터들의 또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 4개실로 잠시만요. 그러면 책 접보고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크게 제가 속해 있는 FTA 현장 지원실에서는 현장 상담,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방 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시스템 지원실에서는 저희 FTA 코리아 시스템 소개 등을 진행하고 있고 뒤에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설명은 하지만 좀 더 상세히는 KT넷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활용 전략실하고 제도 개선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2월 21일 날 개소식을 해서 3월 15일 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한미 FTA 발효일에 맞춰서 저희 센터 방문해 주셔서 사진은 기재해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이트 중에 트레이드 내비 FTA 포탈 사이트가 있는데요. 앞에 허성혁 관세사님도 소개를 해드렸고 저희 트레이드 내비 그리고 FTA 포탈 사이트 들어오셔서 각 HS 코드나 관세율, 원산지 기준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사이트 들어오셔도 각종 유관기관의 사이트를 전부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쪽 통해서 유관기관들이 어디가 있어서 그쪽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참고 역할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결과물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HS 코드,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기본 관세율, FTA 협정세율, 그다음에 PSR, 원산지 결정 기준 설명하는 것까지 나오시는 화면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FTA 상담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좀 미진하다가 한미 FTA 발효되면서부터 상담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50건수 정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저희 FTA 게시판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쪽에 올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답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용 바라시고요. 저희 또 내방도 언제든지 사전 연락해 주시면 내방하셔서 가까운 곳에 계시면 저희 쪽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업종별 합동 설명이라고 해서 지금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설명이나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 센터에 각 지역에 FTA 활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저희 관세사들 파견하면서 컨설팅 진행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릴 기업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지역 센터와의 협력 부분은 이제 상주하는 관세사를 따로 배치를 해서 저희 이제 수출하는 기업, 지금 오시는 것처럼 2차 벤더, 3차 벤더, 전부 다 서플라이 체인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찾아가는 컨설팅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서 통관 절차라든가 원산지 관리 시스템 등이라든가 FTA 활용 전반에 대해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상세히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찾아가서 세세하게 보면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특징은 협력업체하고 통합으로 진행하는 서플라이 체인 중심의 FTA 활용 지원 컨설팅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밑에 보면 이제 저희 이제 구성이 민간 합동이기도 하고 각종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컨설팅 운영에서 같이 나가서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합니다. 기업이 오케이 할 때까지 종합적인 지원 제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해드려서 업체 담당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는 정도로,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지원을 계속 해드리는 쪽으로, 단발성이 아닌 계속 커뮤니케이션 유지하면서 저희,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원산지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산지 판정 부분, 시스템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초 이슈가 될 부분, 원산지 검증에 관련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각 기업 상황별로 상황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별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증빙 서류를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해드리고, 협력업체랑 함께하는 서플라이 체인 쪽에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를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게 정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사실 사인을 받아서 책임을 지겠지 하고 있긴 있지만 좀 더 정확성 있는,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지나갈게요. 각 유관기관별로 지금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제 이후에 따로 나오셔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은 많이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이다,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많이 하시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계셔서 사실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한데, 미국이나 이런 EU 쪽에서는 원산지 시스템이 없으면 결론적으로는 사후 검증 나왔을 때 신뢰성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전제하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원산지 관리 시스템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권해드리고 지원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나갈게요. 뒤에서 설명해 드리니까.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FTA 코리아를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 관세청에서 기재부 쪽에서 만든 FTA 패스와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인데요. 우리는 수출자고 그쪽은 수입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들을 때 주로 관세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국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면 현지 쪽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수출을 하는데 현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이제 어디 해외 법인을 한다던가 투자를 한다고 하실 때 현지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 수입 신고 체계하고 좀 가장 틀린 점이 있다면, 우리는 수입 신고하고 관세 다 내고 하면 수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면, 여기는 물품에 대한 반입 반출이 따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는 납세 신고가 따로 이루어지는 별도 분리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신고 납부의 정식 신고 부분, 그 부분이 이제 FTA를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면 반출 신고 하고 반출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정식 신고를, 그러니까 듀티 스테이트먼트가 그 납세 신고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관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퀴데이션이라고 해서 정산 절차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 쪽에서 말하는 사후심사, 좀 잘못된 거 있는 거 CBP에서 미국 세관에서 고유 권한으로 정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적용 절차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HS 코드 중요성 정말 중요하긴 하는데요. 내가 맨 처음 생각할 때 수출품 우리 수출 신고할 때 이렇게 HS 코드 하고 있고, 솔직히 로컬 거래는 이제 관세사분들이나 아까 말씀해드린 공공기관의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의 확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거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많이 그러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는 이게 전용성이냐 아니면 범용성이냐 문제가 있거든요. 범용성이면 재질이나 산업별로 가게 되는 거고, 전용이 입증되면 8708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는데, 현지에서 어떻게 통관하고 있는지도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딱 갔는데 현지에서 이 HS 코드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오면은 이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먼저 수출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함에 있어서 현지 국가에서는 어떤 HS 코드로 통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일을 좀 하시는데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작성하셔서 수입자한테 선적 서류 발송하잖아요. OBL하고 같이 그런 거 보내실 때 같이 보내시면 되고 이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포함해서 발급 증빙 서류들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BOM이라던가 소명서라던가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쪽이 되겠죠.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를 적용 신청하고 뭐 이제 아까 리퀴데이션 절차가 있다고 했는데 오류 발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정산하기 전에 발견하면 자진 신고 정정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좀 표가 흐트러졌는데 그 미국 세관이 이제 리퀴데이션 해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명 절차하고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요즘에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다른 거는 틀리게 이제 한의유 같은 경우는 인증수수자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인보이스에 그거 인증번호 적고 원산지 신고 문안 적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세요. 근데 이제 한미 같은 경우는 원래 자율 발급인데다가 정확한 통일 양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물론 권고서식이 있어서 잘 작성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오는 경우는 수입할 때 보면 각종 다양한 폼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 관세청의 가이드라인하고 미국 CBP의 가이드라인표를 비교해봤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 이상에 보이는 익스포터, 프로듀서, 임포터는 특별히 틀린 점이 없어서 유의사항은 좀 없고요. 그 다음 디스크립션도 어차피 가능하네. 그러니까 타이어라고 해서 그냥 타이어라고 적으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인보이스랑 맞게 이게 현지에서 이제 인보이스랑 그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랑 대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동일 물품이면 확인해야 되는데 가능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품번까지 다 적어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S 코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협상 당시에 2002년 HS 코드로 진행했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은 2002년 코드로 가기 때문에 2012 HS 코드 버전과 그다음에 2002년의 HS 코드 넘버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정말 질문해 주신 부분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권고서식에 우리나라는 WO나 PSR, PE 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부분 쪽에서는 PSR이라고 많이 적으실 텐데요. 현지 쪽의 가이드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근거 규정으로 해서 내가 원산지 결정을 충족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하고 이제 컨퍼런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쪽에선 PSR이라고 나가서 사실 뭐 기각된 사례는 없긴 하지만 현지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 드릴 때는 PSR 다음에 대부분이 아티클 6.1에 A냐 B냐 C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PSR 기준에 따라서 PSR 가로 열고 아티클 6.1의 B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저희 쪽에서 안내 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멀티플 신먼트에 대해서 이제 포괄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YY MMDD 우리 서식은 그런데 현지에서는 MMDD YY 서식을 가이드하고 있다는 사실 차이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서명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할 부분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름을 정확히 적는 부분을 확인해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서명을 많이 해서 인보이스나 원산지 증명서에 오는데 밑에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 이름이 없어서 기각된 사례가 있거든요. 누가 작성한 건지 확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름 부분을 좀 수입하실 때 세관원들이 좀 보시는 편이고요. 이거와는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좀 적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권고서식에는 그런 항목이 없지만 이메일 어드레스를 추가해서 기재해 주시면 현지에서의 일이 중복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사항은 우리는 이제 인보이스를 적을 때 명판직인 찍는 문화잖아요. 근데 현지는 서명하는 문화라 그쪽에서 얘기할 부분은 명판직인이 혹시 기각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권한 있는 담당자 이제 분의 이제 직접 서명하는 쪽으로 해서 원본 발송하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틀리게 이제 포괄 증명 말고 이게 건 바이 건으로 신먼트마다 계속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실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데 그쪽에는 이제 아마 원산지 권고 제가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권고 서식인데 6번 항목에 그 특이사항 적는 부분에 인보이스 번호를 기재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건바이 건으로 그러니까 CO를 발급하실 때는 인보이스 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가 이제 샘플을 해봤는데요. 저희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더 그 미국이나 EU 국가보다 잘하고 있다라는 게 느낀 게 저희는 이렇게 포맷에 맞춰서 정말 잘 작성해서 나가시는데 미국 쪽이나 EU 쪽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참 인증수출자 번호도 우리는 꼬박꼬박해서 잘 적는데 그쪽에서는 수출 신고 번호를 적질 않나, EORI 번호 적지 않나 이래서 가끔은 8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권고 서식이 너무 틀에 잡히시지 말고 8가지 필수 기재 항목이 딱 기재되어 있으면 기각되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인보이스 상에도 8가지 기재사항이 있으면 원산지 증명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 검증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두 강사분께서 너무 강조를 하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면 검증하고 현지 검증을 하게 돼서 맨 처음에 오면 서면으로 이런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겠죠. 원산지 증명서의 기본,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가 원산지 증명,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소명서겠죠. 소명서는 뭐 가지고 작성을 하냐면 원산지 BOM, 원재료 내역서나 원가 계산서 그거 보고 작성을 하거든요. 그 원산지 BOM하고 원재료 내역서는 뭐 보고 무슨 근거로 작성하냐? 내가 사온 자재 구매 업체들 원산지 포괄 확인서나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 그거 가지고 증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면 이 자료들이 왜 준비하는구나 아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그 검증 요청 서류도 제가 대강 정리는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좀 틀리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뭐로 했는가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인 건 거의 비슷하고요. 대부분 이제 공정설명서나 이런 거는 제출을 하고 나중에 공정실사 나와서 현지 담당자들한테 인터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회계 담당자, 구매 담당자, 자지 담당자 전부 다 와서 이제 해외 영업 담당자까지 전부 다 해서 인터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업체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를 원자재 공급 업체로도 정확히 입수하고 있고 반제품 공급자로부터 입수하고도 있어서 그러니까 수출을 하거든요. EU 국가, 독일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도 하기도 하고 미국도 하고 또 아세안 국가로도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완성차 업체죠. 현대기아, 현대모비스 쪽에 원산지 확인서를 또 발급해주기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쪽에서 컨설팅 한 거는, 그러니까 품목 분류가 일관성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73류에, 그러니까 범용성으로 볼 수도 있는 제품이고,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는 아시겠지만 그쪽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시면 언제 HS 코드가 되어 있는 거는 8708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수출할 때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수출 신고하게 되면 HS 코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부분품 8708로 많이 수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제품은 다 8708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알고 보면은 나눠보면 범용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는 품목 분류 오류 사례가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관세사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HS 코드가 수출국하고 수입국하고 만약에 틀릴 경우에 수입국 위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협정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위행 지침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한미 FTA 검증을 사실 대응해 보진 않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업체랑 함께 근데 사실 그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원가는 사실 트집 찾기 나름인 거잖아요.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세번 변경 기준은 그에 반해서 좀 쉽거든요. 왜냐면 HS 코드가 증빙이 되고 우리나라 이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 공문 받은 게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입국 틀리고 수출국 틀리고 나는 수출 신고 이걸로 8708로 했는데 현지에서 73류로 했습니다. 트집 잡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저희 쪽에서 컨설팅 나갈 때 제가 해드리는 부분은 가능한 한 현지랑 얘기해서 HS 코드를 첫 번째로 일치시키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일 때 우리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러이러하게 HS 코드를 판단했는데 너네도 너네 세관이나 공증을 좀 받아서 한번 받아봐가지고 그래도 틀리면 말씀하신 대로 수입국 세관에 맞추거나 그것조차도 HS 코드 6단위가 틀린 정도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기타에 해가지고 870890으로 갔는데 현지에선 870820으로 갔어요. 그런 거는 문제 없으세요. 그냥 특계되었냐 나는 기타로 갔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87과 73의 문제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산지 결정 기준도 틀리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원산지 관리를 하게 되는 이중적인 업무
업무의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사후 검증 나왔을 때 미국에서 직접 검증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기네 기준 잣대로 들이댈 줄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지원 나가서 방안을 따로 강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원산지 증명서 이렇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HS 코드 제일 먼저 지원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이쪽 업체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산지 사후 검증을 대비하고 실제 원산지 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서 좀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들여봤더니 인증 수출자 예전에 이제 작년에 막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세관들에서 쉽게 많이 해준 편이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가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교육 이수만 내면 되졌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사를 양성해서 사내 부서별로 이제 유관 부서들이 많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도 물론 해외 업무나 개발 업무나 구매 업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전담자 따로 있긴 하지만 부서별로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내 교육이나 원산지 관리사 양성도 지원해드리면서 그다음에 협력사 우리 원산지 포괄 확인서 물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협력사한테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지만 우리는 같은 업종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아내기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협력업체랑 같이 컨설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합성도 제고할 수 있고 원산지 확인서 입수하시는데 되게 힘드시는데 그거에 대한 또 수고를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이제 검증 대응 방안 부재라는 게 이제 나중에 실사를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증을 대응하느냐. 물론 현대모비스나 현대자동차에서 협력업체 실사나 이런 쪽 나가서 원산지 검증을 약간 모의 검증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원산지 관리에 있어서 구매는 뭐 하고 회계는 뭐 하고 무역 파트는 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R&R을 정립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은 저희랑 항상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부재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전제 조건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저희 FTA 코리아 서비스를 소개하고 ERP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업체들께서는 ERP하고 연계 작업에 대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이제 각종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스템이라고 하면 보안하고 비용이 항상 문제라서 그분은 시스템 전문가분이 나셔서 해결해드리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HS 코드 문제점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차는 사실 뭐 87회 자동차 산업이다 이렇기는 하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농수산물 빼놓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부터 뭐 타이어, 고무, 뭐 전기전자, 철강, 금속, 유리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아까 말씀대로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39류와 87류로 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 들어와서 진행한 결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사전 심사를 진행해서 미국 현지 얘기해서 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치를 받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일치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혹시나 이제 현지 쪽에 맞춰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9류랑 87류가 있는데 우리가 39류로 계속 수출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87류로 바꿔야 돼요. 알고 봤더니 미국이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맞춰서 발급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대부분이 수출하시고 중소기업이면 관세 환급 문제가 걸리시죠. 관세 환급은 그 HS 코드에 그 FOB 금액 10,000원당 뭐 60원이니 50원이니 각 금액이 달리 있는데 이게 틀어지면 관세 환급에 있어서 또 정정을 하면서 또 관세를 또 추징해야 되는 그러니까 환급 부분을 좀 약간 토해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운 좋게 더 많이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을 하게 되면 이후 국가도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관세 환급 서류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지원 방향 소개해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업체 H사인데요. 이 업체는 좀 규모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FTA를 통해서 시장 확대도 하고 그러니까 협력업체 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도 쓰시고 관리도 전반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3차 이상 영세, 그러니까 완전 영세한 물론
네, 같이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꼭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원산지 확인서 받는 작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 기준이냐 세번 변경 기준에는 보충적 기준이 있어서 꼭 전부 다 받지 않아도 원산지 그 판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100여 개 되는 업체 중에서 이제 가격적으로나 원재료적으로 또 HS 코드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꼭 한국산이어야 되는 업체 상위 20개만 관리를 해서 원산지 관리를 하게 하는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또 협력사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 것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도 알라바마에 공장이 있고 또 인도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해외 법인도 같이 나가시잖아요. 우리 부품 업체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 해외 공장 통해서 그렇게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하고도 FTA를 진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수출을 하고 현지는 FTA를 받는 같은 현지 법인이라서 우리 본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FTA랑은 상관없지만 아프타라고 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 있는데요. 최근에 재작년인가 그쪽에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상하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실사하고 또 조사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는지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근거 서류는 가능한 한 이제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보관은 해놓으시지만, 그러니까 전자적 보관함에 있어서 좀 이렇게 사후 검증 대비해서 이제 건별이나 수출 신고 번호나 아니면 물품별로 좀 소팅하셔서 보관하실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이 업체는 FTA 인사이트를 지금 적용하고 있어서 초기 단계인데, 이제 그쪽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저희 쪽에서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세개 업체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거창한 것만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막 세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 건으로 되는지 뭐 수출자는 적어야 되는지 생산자는 적어야 되는지 팩스 번호는 꼭 적어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질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의 그냥 뭐 다른 부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 쪽에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인터넷 상담으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저희 쪽에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네, 제가 짧고 강하게 좀 약간 말을 좀 빨리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트레이드 콜센터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okfta.or.kr로 들어오셔서 이제 인터넷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상담 진행해 주시고 언제든지 컨설팅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 쪽에서 일정 잡아서 나가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